최근 리튬 판가가 빠르게 반등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영상에서는 이차전지 섹터의 전체적인 하락의 역사를 복기해보고 근본적인 국장 투자 리스크를 점검합니다. 원화 기반 자산에 대한 몰빵 투자를 아무 생각 없이 진행할 수 없는 이유들을 하나하나 뜯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만든 이 도표와 함께 이차전지 주가 추이를 복기해보겠습니다. 단일 종목이 아닌 전체 섹터 흐름을 객관적으로 파악해보기 위해 ETF 가격을 기준으로 제작해보았습니다. 하단에 있는 RS선은 상부 강도로 이 지표가 0을 하회한다면 150일 범위 안에서 2차전지 섹터가 코스피 지수 대비 열세라는 뜻입니다. RS선이 2023년 10월 0을 하방 돌파한 이후 단 한 번도 위로 올라오지 못했다는 점에서 2차전지 섹터는 에코프로가 주도주의 면모를 보이며 시장을 뜨겁게 이끌던 2023년 여름 외에는 단 한 번도 전체 시장 대비 강했던 적이 없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차트를 만든 이유는 여의도에서 상대적으로 낙폭이 덜한 LG엔솔과 같은 대형주 위주로 데이터를 만들어 2차전지 하락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적절한 것처럼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차전지 섹터 전체 주가는 전혀 상식적이거나 그럴 만한 이유로 딱딱 알맞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먼저 처음 2023년 한날 1시에 국내와 해외 기관의 투자자들이 오후 2시 전후로 한꺼번에 공매도 주문을 밀어넣으며 모든 2차전지 섹터를 밟아놓던 시점이 대부분의 배터리 업체들의 고점이었습니다. 이후 공매도 한시적 금지에 따라 2차전지 대형주들이 상한가를 칠 정도로,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극심하게 눌려있을 정도로 초기 국면에서 하락장은 기관 투자자들의 공매도가 완전히 주도했습니다. 사실 이 당시 이러한 상황에서 본인들의 사장님인 기관 선호 종목에는 억지로 긍정적인 리포트를 작성하고 에코프로와 같은 자신들이 내리고 싶은 개인 선호 종목에는 선택적으로 낮은 메탈 판가를 적용하며 주가 폭락을 앞뒤 시점에서 부추기던 하수인들이 이제는 예언자 행세를 하던데 사람으로서 할 짓이 아닙니다. 어쨌든 이후 2024년 4월경 연합뉴스 특파원 허위 보도와 함께 매도 물량을 쏟아내니 과장된 트럼프 리스크가 다시 한국에서는 엄청난 패닉셀을 유발하며 실제 폭락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장된 트럼프 리스크와 금투세 공포감이 섹터 전체의 부정적인 분위기를 주도하였는데 실제로 주요 소재 업체들의 실적이 나쁘기도 했고 중간중간 청라 전기차 화재 등 조금이라도 흠집낼 만한 이슈가 생기는 날은 2차전지 전 섹터 비상이 걸리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24년 말 트럼프가 실제로 당선되자 금투세 철회가 무색하게 어떤 종목은 단숨에 주가가 3분의 1 토막이 날 정도로 극심한 타격을 입었고 계단식 폭락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트럼프 리스크는 AMPC 보조금이 완벽히 유지되고 ESS 배터리의 폭발적인 수요에 따라 전기차 산업이 당초만큼 가파른 성장 없이도 이를 대체로 전부 상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의도 스스로 이것이 허상임을 인정할 꼴이 되었으나 아직도 이때의 낙폭을 전혀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후 계엄과 공매도 재개 그리고 중국의 수급 배터리로 한국 배터리는 끝장났다는 소문을 거치며 2차전지는 완벽한 바닥 시세를 찍게 되었습니다. 특히 소듐 배터리는 에코프로에서 작년에 똑같은 언급을 했음에도 거들떠도 안 보다가 그간 공수표를 남발해오던 CATL 프레젠테이션 하나만 고지고대로 믿으며 KBS 박모 기자 등이 주도한 중국 소듐 배터리 게임 체인저 주장이 폭락의 소재로 활용되었다는 점도 정말 황당한 주가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들으시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전체적인 2차전지 주가 폭락의 과정이 그럴 만한 이유로 알맞게 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악재 보도를 띄워놓고 밀어버린다거나 하는 비정상적인 낙폭 과대가 하락 과정 속에 굉장히 잦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2차전지 핵심 메탈인 리튬 가격의 추이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겠습니다. 후설하겠지만 리튬 판가는 K배터리 주요 소재 업체들의 실적에 굉장히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2023년 초부터 치킨 게임을 걸어오는 중국산 저가 리튬 공세로 리튬 판가는 전체 하락장과 함께 계속 떨어졌고 이러한 메탈 판가 하락은 실제 2차전지 소재 업체들의 실적 악화에 치명적인 데미지를 입히며 앞서 말씀드린 트럼프 리스크와 함께 지속적으로 우리 2차전지 기업들 주가 폭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다가 2025년 6월 리튬 판가 하락 추세가 반전되고 정권 교체로 인해 증시 반등 기대감이 겹치면서 이때 바닥을 잡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한국 2차전지 주가와 리튬 판가는 함께 움직이는 경향성이 강하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최근 리튬 판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고 이는 특징적인 수준입니다. 앞으로의 리튬 가격이 어떻다를 단정적으로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리튬 가격은 2024년 1월 그러니까 2년 전인 2024년 연초 가격까지 매우 가파르게 도달했고 전해액의 핵심 소재인 LiPF6의 상승폭은 더 급격합니다. 그동안 리튬 판가가 연일 가파르게 폭락하던 것과는 완전히 정반대인 것입니다. 2024년도와 올해 초반까지 2차전지 주요 소재 업체들의 주가를 잡아빼던 가장 그럴듯하고 결정적인 사유가 소멸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AI 데이터 센터 수요로 ESS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2차전지 기업들의 주가가 2024년도 수준에 도달하여도 그렇게 이상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잠시 후에 앨범알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현재 동사의 주가는 이전 24년 초의 주가 범위 안에 들어왔지만 비슷한 느낌의 리튬 사업을 영위하는 포스코홀딩스는 전혀 그 범위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리튬 판가에 굉장히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에코프로비엠 역시 2024년 초 주가 범위에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서는 리튬 가격이 2차전지 양극재 업체들의 실적에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는 점부터 분명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리튬 가격이 상승하면 2024년도 양극재 업체들에게 발생했던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역으로 환입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나아가 리튬 가격이 오르면 전반적인 양극재 판가도 함께 상승하기 때문에 마진율 개선에 굉장히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재고자산 평가액과 판매하는 주력 상품의 판매 단가가 함께 오르기 때문에 양극재 업체들이 경기 순환주의 특성을 가질 정도로 리튬 가격과 양극재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논의와는 살짝 다른 얘기지만 리튬 판가가 전고점 kg당 $80를 넘어 극단적인 수준으로 폭등하게 된다면 배터리 가격이 다시 크게 튀어 전기차 등의 최종 완성재 가격 상승과 수요 감소로 이어진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로켓처럼 리튬 가격이 단숨에 튀어오르는 상황은 굉장히 극단적인 가정이고 완성차 OEM은 셀 가격 하락에도 출고가를 내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들은 셀 원가 증가에 따른 충격을 상당 부분 흡수할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리튬이 $20가 채 안 되는 상황에서 판가 상승은 당분간 2차전지 업체들에게 대단히 긍정적이고 $80 돌파에 따른 셀 원가 상승과 그로 인한 침체를 걱정할 단계는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와 보자면 그동안 양극재 업체들과 배터리 기업을 믿고 장기 보유하시는 주주분들께서는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대규모 장치 산업인 2차전지 제조업은 고정비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편이고 재고자산 평가 손실까지 떠안으며 주력 판매 제품 가격이 폭락한다면 굉장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23년 말 리튬 판가가 가장 가파르게 폭락하였는데 당시 에코프로비엠의 4분기 실적 발표 내용을 보면 재고자산 평가 손실액만 분기 1245억 원이 발생할 정도로 이는 엄청난 타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부분은 리튬 판가 하락이 실적과 주가 하락에 사유가 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있겠지만 정작으로 회복하니 아무도 관심이 없고 모르쇠로 일관하는 지금의 상황입니다. 한국 2차전지 주가 움직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앨범알과 비교할 경우 이 비정상은 더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만약 여의도에서 북미 ESS 스토리를 주목해주지 않았다면 지금 2차전지 기업들의 주가가 어떻게 형성되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ESS 약발이 닿은 이후에는 앨범알의 주식 인버스라고 보일 정도로 국내 2차전지 기업들의 주가는 리튬 판가의 가파른 상승에도 오히려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국면은 당초의 낙폭과대로 형성된 저점에서 몇 %가 올랐다는 그 100%, 150%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단기적으로라도 리튬 판가 회복에 따른 정상 밸류를 찾아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결국 이 상황의 원인을 몇 가지 정황으로 추론해볼 수 있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차전지 투자는 처음부터 여의도 기관 투자들과 싸운다는 측면이 강했기 때문에 이러한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동채 회장 주식 매도 사건, 신한창구 불법 공매도 의혹과 불과 한 달 전에도 발각된 무차익 공매도 사건 등은 모두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졌는지조차 알 수 없으며 이것이 한국 증시의 현실입니다. 후속 보도가 있었다면 모르겠으나 지금의 이 상황은 중간에 적당한 거래 등으로 덮어준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도 개선을 거쳤다고 할지라도 뭔가가 많이 개선되었다는 순진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요즘에는 기관들의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눌린다고 말하면 절대 안 되는 것처럼 분위기가 형성된 것 같은데 2차전지 대세 하락 추세 초기 국면은 여의도 기관들과 해외 기관에 집중적으로 퍼붓던 공매도가 주도하였다는 사실은 차트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 지수나 ETF와는 전혀 무관한 윤성 FNC와 같은 종목들은 물론이고 2차전지 아주 조금이라도 엮여있는 모든 종목들은 그야말로 다 몇 분 만에 기관 투자들이 일거에 도원 요리를 한 것처럼 수조원 공매도 폭탄에 한 방에 밀렸고 이 당시부터 투자해오신 독자분들께서는 이 사실을 모두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사태들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는커녕 발설하는 것조차 금기시되고 있는데 결코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지난번 중국 ESS 정책과 비교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국은 자국 배터리 산업을 육성할 의지가 전혀 없고 오히려 중국 배터리를 위한 무관세 등의 정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며칠 전 한국 제품들이 미국에서 관세를 받는다는 기사가 있었는데 여기서 해당 기자는 자동차 부품이라고만 언급하지만 어쨌든 이 나라는 국가 핵심 산업에 있어서도 중국 눈치 보기 때문인지 경쟁국 산업 육성 정책을 펼치는 웃지 못할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국판 IRA라는 당근만 흔들어대며 적당히 국민들을 달래고 있지만 실질적인 시행은 2040년에는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당초에 2차전지 기업들이 물론 유망하고 좋지만 이 기업들이 한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다는 리스크는 생각보다는 좀 아주 많이 커 보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드린 이유들은 모두 한국 증시가 결코 정상적인 시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썩은 이 시스템을 바꾸자고 할 생각도 없고 애초에 증시를 일확천금 도박판으로밖에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권력을 쥔 저물어가는 국가인이 문제제기를 할 생각도 없습니다. 탁상 공론하는 자칭 한국판 IRA도 주가가 조금 오르니 흐지부지 되어버렸고 힘없는 개인 입장에서는 그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절망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할 진짜 문제는 이런 나라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오늘 말씀드린 위험 요소들을 최소한 인지는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호진국 모래주머니를 찾는 것을 감수하고 그래도 한국 2차전지 기업들의 성장성과 잠재력, 도전정신을 믿고 투자를 계속 이어갈 것인지 아니면 점진적으로 내 자산을 일부라도 이 나라와 상관없는 곳으로 피난시킬 것인지는 진지하게 고민해볼 만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정리해보면 그간 2차전지 주가 움직임은 떨어진 것이 아니라 떨어뜨린 구간이 굉장히 많았고 한 섹터 전체가 이렇다는 것은 이 나라 시장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강력한 방증입니다. 따라서 물론 여전히 저가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이 정말 많지만 국장에 큰 비중을 싣기는 다소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 있는데 솔직한 말로 어렵게 K배터리의 수호신 개빈 유섬이 당선되어도 한국 2차전지는 폭락할 수도 있다는 생각까지 들기도 합니다. 배터리 산업은 앞으로도 계속 갈 것이고 배터리 사용량이 가장 많은 전기차 시장은 무섭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드론에도 배터리가 들어가고 배터리는 앞으로 미래 시대에 있어 단순한 부품이 아닌 핵심 전략 물자입니다. 이것은 제 주장이 아니라 미국 국방부의 계산입니다. 또한 AI 인프라 산업에 따른 ESS 배터리 수요, 휴머노이드와 같은 고성능 로봇 산업의 발달에도 전부 2차전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엄청난 산업을 한국이 품기에는 그릇이 너무 작습니다. 한국 정치인들은 정쟁만을 위한 다툼을 일삼으며 제대로 된 일을 하는 정치인은 극소수입니다. 이 영상의 한국 주식을 전부 싹 팔자는 취지는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배터리 산업에 전성기가 온다고 할 때 그 수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기업이나 자산권을 선택하여 대한민국에서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온갖 리스크를 피하는 것이 전략적이고 상식적인 투자라는 생각입니다. 원화 기반 한국에 비중을 늘리는 것은 달러 기반 자산에 투자하는 것에 비해 그 어떤 강점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국가에서 해외 주식 투자까지 터치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장기적으로 막힐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데 따라서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국 주요 매체는 2차전지가 바닥에서 얼마나 올랐는지를 강조하는데 사실 정상적인 시장이라면 여기서 50% 이상 추가적으로 또 다시 상승한다고 해도 밸류 관점에서 문제라고 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원화가치 하락으로 주식의 실질 가치가 높고 있기 때문에 이 역시 폭락한 2차전지 주가가 합리화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50% 이상 상승의 여지는 언제나 있기 때문에 급하게 한국 주식을 팔기보다는 오버슈팅 구간이 있다고 하면 일부 작은 만큼이라도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혹은 그냥 훌륭한 기업들의 혁신을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 상황을 명확히 인지하고 독자분들 개별적으로 생각하시는 원칙과 전략에 따라 다음 스텝을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런 여의도의 비판적인 영상은 제작이 다소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개인 주주분들께 피해가 발생하는 문제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후에도 또 시간을 내서 깊이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정도에서 물러가 보겠습니다. 마침에 혹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이러한 제 공부 자료들을 가장 빠르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들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